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지향구역에서 이축권으로 농지 전용이 안 된다는 질문입니다. 개발지향구역의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이축권을 보상받았습니다. 근처에 자연녹지에 농지를 구입해서 이축권에 의한 건축 신고를 하였더니 허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지팀에서 인근 농지의 연쇄 잠식을 이유로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대도시 외곽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 등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막강하지만 이축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엄격한 용도구역은 맞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사해야 할 재량권은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에 2000년 전후에 중소도시 및 불합리한 구역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특별히 이축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는 거주민을 위해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축권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사인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공익적 개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개발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기준, 그러니까 국토계획 법령 및 도시계획 조례 기준을 말합니다. 에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이므로 이축권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직접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령 및 조례의 허가 기준에 맞으면 중대한 공익의 필요로 불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축권은 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법 범위가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지전용 허가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번 허가 신청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는 오랫동안 개발 제한이 되었던 곳으로 평평하지도 않은 약간 경사도 있는 사실상 의미이므로 주변에 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허가권자는 농지의 연쇄 잠식 및 이웃 농지의 피해, 또 농지축의 절단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 일탈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미 주변은 전부 나무들로 빽빽하고 불과 몇 개의 건축물이 있을 뿐이고 또 평지도 아니고
그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 전용을 제한해야 할 곳은 대규모 용농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지방에 경지정리된 농지도 전용이 어렵지 않은데 허가권자가 정당한 보상으로 받은 이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농지를 보존해야 될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농지의 연세 잠식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그 금지 요건, 허가 기준 등의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한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중간 생략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으므로 허가 신청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이 주권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농지의 연세 잠식을 명분으로, 농지축 절단을 명분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히 보지 않고 또 다른 개발 제한구역이나 또는 다른 농지와 비교해 보지 않은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는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이주권으로 허가 신청해서 불허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입지가 부적합해서 불허받은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입지가 부적합하지도 않는 곳인데도 단순하게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의 한쪽은 절이고 반대쪽은 국어로서 좁은 농지가 이어지는 곳의 일부이므로 주변이 대부분 임야이고, 이 신청 토지 주변에 아주 좁은 농지가 몇 필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곳이므로 인접 영농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농지법의 전용 불허가 기준은 개발 제한구역법에 비해 그 제한 강도가 훨씬 낮고, 허가 신청자가 원주민이므로 허가권자의 농지 전용 재량권보다 이주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개발을 위한 농지의 전용 면적도 아주 적고, 지금 신청 면적이 대지 신청 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입니다. 평지에 가까운 사실상 임야이므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전용을 불허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불허할 재량권이 있지만 이 중대한 공익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청구인의 토지 신청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방공사가 되어 있는 수로고 왼쪽에는 사찰이 있고, 그리고 사찰에는 대형 철조망이 경계가 펜스가 되어 있어서 대규모 용농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곳이며, 주변에 남쪽으로 주변에 종교시설과 밭들이 좀 있지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국어 때문에 대규모 용농을 오히려 할 수 없는, 국어나 도로 등이 가로막아서, 주변 농지가 가로막아서 농지의 연쇄 잠식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헌법 제122조의 국토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근 지역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거주자를 위한 보상 차원의 권리인 이주권까지 막는 것은 본질적 제한일 것입니다. 이주권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낮은 보상을 받은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나갈 경제력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나 임야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농지 연쇄 잠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명분으로 이 주권을 뺏긴다면 이 국민은 생존권마저 잃어버리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30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거주민이 수용당하면서 보상받은 이 주권이 없다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평야도 아니고 경지종류가 되지 않은 대도시 소형 농지를 전용하려는데 농지의 연쇄 잠식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주권은 형편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자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이 국가 및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허가권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망각하고 농지의 연쇄 잠식이라는 미명하에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청과 법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만들어진 각종 공법적 규제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존권적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권자의 형식적인 재량권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하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